내일부터 서울 이외 지역의 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만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면서 소비자 혼란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됐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 주택 50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신의주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오늘 오전 중국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북중 화물차 운행은 북한이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지 2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조사했습니다. 사흘 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건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 바다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통가의 많은 지역이 화산재로 뒤덮이고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일본에선 주민들이 피난 가기도 했는데요. 위성에도 당시 장면이 잡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퇴근길에 모녀가 역주행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죠. 매년 200건 넘게 이런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역주행 사고가 있었던 곳에 찾아가 교통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중국 단둥으로 화물열차를 보냈습니다. 열차는 의약품과 생필품 같은 긴급 물자를 싣고 내일 북한으로 돌아갈 걸로 알려졌는데 북중 무역이 다시 시작되는 건지 주목됩니다. 단둥 현지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베이징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꽁꽁 틀어막았는데도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더 퍼졌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 관광지인 타임스퀘어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한 남성에게 떠밀려 숨졌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뉴욕 경찰은 일단 관련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직원이 아이를 봐야 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올해부터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선 난감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업체 도시락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과 후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은 8개 초등학교와 2개 병설 유치원 68명의 학생들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도시락 업체는 모두 17개 학교에 납품했는데 나머지 학교에선 식중독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80개 공사 현장과 물류창고 5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과 소방청 등이 참여해 화재 대비와 안전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